50여 년 세월 동안 이 고미술품 복원에 인생을 또 바쳐온 분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 전북지회 고수건 회장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50년 동안 외길 인생, 제가 이제 방금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처음에 그럼 언제 어떤 계기로 이렇게 고미술품을 접하게 됐나요? 예.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금산사 거기 살았습니다. 금산사 주변에. 그 무렵에 그 저희 고모가 익산에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익산에 그 고모 소개로 해서 임종희 씨라는 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아마 골동에서는 아주 전설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일을 돕다 보니까 인사동에 자주 드나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운영궁에서 많이 생활을 했던 박근용 씨라는 분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인사동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그때는 아주 골동품이 아주 황홀 누렸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에서 도자기 같은 게 많이 깨져 있었죠. 그러나 깨지면 상품 가치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복원을 하게 되면 좀 돈이 상인들이 많이 되니까 그 기술이 많지 않으니까 참 많이 애달아 했죠. 그 기술을.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해볼까 하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걸 좀 한번 이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전문 교육기관 고미술 복원하는 데가 없었나요? 그러면요, 없었죠. 다만 그걸 꼭 고쳐야만 좀 밥벌이가 되겠는데 상인들은 또 고쳐야 돈이 되니까. 그래서 많은 저기 끝에 원래 일본 사람들이 그걸 많이 고쳤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고쳐가지고 왔는데 좀 오래됐거나 그래서 그 부스러기 같은 거 아니면 그 흔적 이런 걸 봐가지고 제가 독학으로 했죠. 어깨너머로 이렇게 배우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도자기 같은 게 이제 귀한 뭐 백자나 이런 것들이 깨진 상태로 오면 이걸 붙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초죠. 그게 이제 그때 이제 기초 작업이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원형대로 해서 놓으면 아마 일부러 가져가든 아주 국내에 있든 그게 상품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고려청자 같은 게 이렇게 깨진 상태로 오면 선생님께서 접착을 해서 이렇게 병을 모약을 다시 청자를 만들어 놓으면 상품성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렇죠. 살아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쪽이 뭐가 없는데 그걸 원형대로 살려서 놓으면 보기도 좋고 같이 놓고 보니까 가치성이 있죠. 그러면 그 기술, 접착하는 기술이 어떤 점이 주요하던가요? 배워보시니까, 직접 해보시니까. 좀 처음에는 어려웠죠.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러면요. 이제 그 재료라는 게 그때는 지금은 재료가 좋습니다만 그때는 아주 뭐 재료가 많지 않았고 좀 어려웠죠. 그때는. 그럼 접착제를 어떤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 유물마다 그 고미술품마다 다릅니다. 다 다르게 쓰죠. 그 유물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백자냐 뭐 천자냐 색깔을 또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재료가 각기 다릅니다. 주로 어떤 재료들을 쓰세요? 천연재료 쓰신다면서요? 그 천연재료 얘기는 토기에 관한 것이죠. 토기에 관한 것인데 연질토기나 이런 아주 약한 토기는 제대로 흙으로 붙여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찰흙이라든가 뭐 이런 토기일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백자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걸로 하세요? 근데 그때 그 유물에 따라서 다 각기 접착제가 다르죠. 전국 방방곡곡 산을 돌아다니셨다면서요? 그 어떻게 보면 샘플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다 채취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는 교통이 좀 불편했고 또 지역마다
이 도자기 만드는 그 가마, 요가 각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테토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테토를 귀에서 거기에 복원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증말에서 섬진강에서 나왔으면 섬진강 테토를 구하고 영산강 주변에 나왔으면 영산강 주변에 테토를 구해서 하는 것이 옳죠. 금강에서 나왔으면 금강 테토를 구해서 복원하는 게 네. 좋죠. 네. 50년 이렇게 복원하셨으면 네. 도자기만 탁 보면은 이 상태, 아 이건 어떤 흙으로 빚었고 이거 탁 나오세요? 그렇죠. 그 모든 물건을 아침에 눈 비고 이래서 저녁에까지 물건을 만지다 보면 요즘도 예. 수십 종을 만지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피부라고 그럴까요? 그 겉 표면을 보면 이게 진가인가 가짜인가 진부 여부도 알고 진품 그렇죠. 가품인지.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어디에서 나온 건가?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방방곡곡에서 물건을 이거 복원해달라고 맡기면은 어디서 오셨어요? 얘기하면 저 광주에서 왔습니다. 네. 충청도 어디서 왔습니다. 저희 강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도 접하다 보면 이게 전리감이구나 부안감이구나 아니면 강진감 광주 아니면 경상도 밀양 뭐 이렇게 이천 뭐 이런 전국적에서 오니까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거죠. 이 도자기 어디서 이건 어디 가마에서 나왔다. 이게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거죠. 네, 참 한 가지를 그렇게 오래 해오시다 보니까 이제 달인이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요 지금까지 내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이 복원 작품이 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그렇지 많죠. 많은데 수백 수천 가지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꼭 저기라면 지금 아마 울산 박물관에 있는 울산 박물관요. 온 건 아닌가 싶은데요.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고 그 기간도 한 3개월 이상 아마 걸렸을 겁니다. 조선 백자였나요? 아니죠. 아마 토기인데 어느 시대 토기였길래? 글쎄 시대 저기는 아마 백제 시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데 왜 그 작품이 기억에 남으세요? 그 물건을 하는데 아마 한 400kg 이상 될 겁니다. 그 무게가. 그렇게 날아가는 토기가 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큰 장독 크죠. 크기 이상이었나 보네요. 더 이상 크죠. 아마 엄청 큽니다. 파손된 상태는 어느 정도였길래요? 그 정도 되면 뭐라고 해야할까요? 몇십 조각 되죠. 그리고 키장도 아마 1m 80 이 정도 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 유물을 만지고 나면 기억이 남죠. 그때 하면서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어요? 글쎄요. 그때 그거 만질 때 복원할 때요. 제 차하고 겨울에 있었는데 좀 도시락 싸서 먹어가면서 제차하고 했을 때 상당히 참 힘들었죠. 그런데 다 해놓고 나니까 이걸 내가 했나 싶어요. 보람도 되고. 그러면요. 그래서 난 내 자신이 어떻게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내가 했구나. 그런 보람이죠. 끈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집중력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리병 같은 게 하나 조선시대 게 있는데 이게 한 300파편 조각으로 났다고 할 경우에 이걸 언제 다 맞추고 어떻게 섬세하게 해야 되죠? 이제 그런 조그마한 말하자면 이거만한 그러면 300 100 이런 정도는 아니겠고 이제 많아야 10여 조각 이런 정도 되겠죠. 큰 병일 경우에는 그렇게 파편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토기와 도자기, 고려, 청자, 백자 다 다릅니다. 복원하는 방법이. 그래도 부분적으로 그 조각이 다 있으면 다 맞춰냅니다. 맞춰내죠. 대단하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잔이 깨졌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없다. 알아도 없어도 우리는 보면 압니다.
이게 옛날 그런 형태를 다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지 그게 그려지는 거겠죠. 그러면요. 오래 하다 보니까 벌써 딱 오면 그렇죠. 의사가 딱 오면 거의 반절쯤은 어디 아파서 온 줄 아마 알 겁니다. 의사들도요. 그러듯이 유물이 깨져서 오면 이게 딱 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겼다 알죠. 네. 문화재 복원 기능인으로서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면서요,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는 각 박물관의 학예사들 이런 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인을. 근데 그 얘기는 일반인이 박물관에 근무하지도 않고 일반인이 오랫동안 이 일에 있다 보니까 그 기능인 자격을 가지고 있게 되죠. 네. 그러니까 문화재 복원 전문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또? 그러니까 그건 정위원이죠. 문화재 기능인. 수리 기능인이죠. 네. 이곳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 문화재 보존관리학과 학생들도 강의를 나갔다면서요? 어떤 걸 가르쳤나요? 실습 위주로 해서 이건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무슨 재료를 써서 어떻게 붙여야만 제대로 복원이 된다라는 것을 실습 위주로 나가서 강의를 했죠. 요즘 그렇게 문화재 보존이나 이 관리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던가요? 그래서 많습니다. 많이 또 배우고 또 특이하잖아요.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우리 그 소상들 가지고 있는 유물을 만진다는 그 자체도 좋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보니까 그 도자기 경매하는 토종 순수 경매도 만들으셨다고요? 그 얘기 좀 해주신다면. 그 얘기는 나중에 하는데 지금 잠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도자기, 일본 도자기,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작 이렇게 참 재현품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난무해서 경매장이 아주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우리 것을 하다 보니까 값이 싼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라도 우리 것을 한번 해보자. 순수, 토종 우리 것만 한번 경매해서 조금 10개를 해도 좋고 20개를 해도 좋고 좀 그걸 고집해 보죠. 우리 것만 한번 해보자. 그렇죠. 중국이나 일본 도자기가 실제로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와 있죠. 네. 그걸 일반인들은 또 잘 모르잖아요. 압니다. 대부분 또 많이 알아요. 알면서 보기 좋고 그러니까 사죠. 이번 그 경매장이 생김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글쎄요. 관광객들도 좀 유입이 될까요? 그쪽에 고미술 쪽에 관심 있는 분들. 있다고 봐야죠. 첫째, 제가 이제 토종, 우리 순수한 것을 하면,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와서 좀 알고, 눈을 익히고, 또 이게, 진짜가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전국적인 분들이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전국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지역에 있는 유물도 그렇게 해서 사지 않아도 보여만 주면 좀 구경하시라고 그렇게 돼요. 거기 오셔서 안 사도 괜찮습니다. 구경만 하는 것으로도 우리 고미술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심을 이끌어내고 싶다는 게 속마음이실 텐데 고미술품의 매력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고미술품의 매력.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현 재현품이라든가 중국 거, 일본 거 어떤 도자기를 딱 내놓고 본다면 그건 연대가 얼마 없죠. 그러나 우리 고려청자라든가 이조백자라든가 이런 건 900년, 1000년, 200년 이렇게 됐어도 그 안에 딱 넣으면 우리 민족의 우리만 가질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거기 지금 금방 구워서 냈지만
우리는 벌써 몇백 년이나 구원했어도 그 자태가요. 그거 비교하지를 못하죠. 외국과는 화려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순수성이 있습니다. 우리 골동품은요. 그런 게 아주 매력이라면 아마 그게 매력일 겁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작업해 오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름아름 직접 경험을 통해서 누가 가르쳐 주는 분도 없이 지금 그렇게 배워오신 거잖아요. 독학으로. 네. 예. 그 자기 깨진 걸 주워서 한 땀 한 땀 붙여놨을 때 그 쾌감도 보람도 크겠지만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때 이 만들었던 도공의 심정도 또 헤아려질 것 같아요. 물론이죠. 네. 그걸 만지다 보면 거기에 빠져든다. 과연 700년, 800년 전에 이분은 무슨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을까? 네. 자연스럽게 빠져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도 이런 기술이 있었는가? 그때는 과학적이지 않고, 다만, 그 장작가마로만 그렇게 구웠는데도 그 훌륭한 작품이 나왔다는 건 아마 우리 민족의 자랑 아닌가 싶어요. 그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고미술품 가운데 하나 꼽으라면 달 항아리라고 알려진 백자대오를 꼽는다고 들었는데요. 백자대오란 건 어떤 거죠? 백자대오란 건 우리 이제 조선 시대에 아주 그 달처럼 항아리가 이렇게 하얗게 있는 거 보고 그저 말 그대로 달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백제시대 때 이 생활용품 모든 게 한 60, 70%는 달처럼 생겼어요. 그 시대. 근데 그게 쭉 내려오면서 조선시대 우리가 백이면족 아닙니까? 그 다갈 항아리에 하얀, 거긴 그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얗게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정말 달은 따뜻하고 포용력 있고 그렇지 않고 둥글둥글하고 뭐가 아주 포근하죠. 그게 아마 달아랑 항아리에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는가. 민족혼이. 그렇죠.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좋은 기술을 전수 받을 사람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후학양성이 중요한데. 이게 제가 항상 해보지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점이 특히? 이게 뭐라고 말할까요? 유물마다 다 달립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그때 다른 재료를 써야 되고 또 끈기가 없으면 못해요.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컵 여기 하나를 만든다고 해도 아마 수십 번. 그 과정을 거쳐야만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복잡하고 그런 게 배우는 사람들이 좀 없으니까 좀 안타깝죠. 끈기가 필요한데. 그 깨진 파편 조각 일일이 맞춘다는 게 얼마나 또 고되고 그렇죠. 집중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작품 작업 오랜 동안 하시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50년 해오시면서.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거기에 저는 이게 그게 꼭 돈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할 때마다 어떤 내가 성취감이 있었어요. 만들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죽은 어떤 저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쾌감이 있어요. 내가 하나 어떤 유물을 만들었다. 또 그 물건이 박물관에 가 있다. 그리고 대대로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 저기지만 그 유물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은 싫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어렵게 또 고생해서 이렇게 뭔가가 완성됐을 때 그 느끼는 쾌감 때문에 50년의 세월이 흘러온 거네요. 그렇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또 계획 갖고 계세요? 이제 50년 훌쩍 지나왔는데. 글쎄요. 좀 저는 아마 이제 좀 많이 했고 앞으로 뭐 아직은 건강하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내가 잘 아는 것도 잘 할 수 있는 것도 보건 기술이고 내가 잘 아는 것도 말하자면 진부 여부 또 이 고민수를 알 수 있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될 수 있으면 난 가지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도민과 시민을 위해서 아마 봉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어떤 계기가 되면 네. 기꺼이 제가 뭐 어떤 적이 없이 봉사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봉사를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네요. 그렇죠. 네. 혹시라도 이 방송 지켜보는 학생 가운데 네. 아 나도 문화재라든지 고미술, 도자기나 이런 거 복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네. 어떻게 하면 이 학과에 가서도 잘 할 수 있을까 선생님처럼 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은 여러 대학에서 문화재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존 처리, 보존 과학이 있습니다. 지금은 배운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 배울 때보다는 모든 인프라라든지 교육 여건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좋아졌죠. 예, 어떤 성격의 학생이 배우면 좋을까요, 그러면? 좀 차분해야겠죠. 참, 그리고 좀, 어떤 거면은 좀 정리도 하고, 좀 어떤 자기 지표가 뚜렷한 학생.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저도 처음엔 그랬죠. 이거 정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학생이 좀 하고 싶다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학생이 있다면 권하고 싶어요. 침착하면서도 차분한 성격의 네. 학생이 문화재 복원 네. 이쪽을 택하면 좋을 것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지역의 고미술 발전을 위해서 또 재능 기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왜 사람들이 녹색을 보면은 좀 힐링을 얻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는데 1년 가운데 실록이 가장 화려한 시기가 바로 이 5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으로 들로 가족 단위로 한번 나가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